2011년도에도 은 가격이 거의 한 50불에 근접한 그런 가격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하루 만에. 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 대량 매도 주문을 넣어 가격을 임의적으로 떨어뜨렸다. 2011년도의 가격 폭등 이후의 폭락도 사실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80년도, 2011년도, 2025년도 은 시장에 7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980년도, 2011년과는 전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금남일의 골드인사이트입니다. 이번에 약 10%의 조정을 받은 금값과 은값이 즉시 반등을 하지 않고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값이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야 될까요?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여주던 형태의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횡보를 해서 가는 시간이 약 한 일주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답답하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횡보하고 있는 이 금과 은 가격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어떤 관망세를 가지고 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키코에서 뉴스 중에 ING에서 2026년도 1, 4분기까지의 새로운 금값의 모멘텀을 기대한다라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화면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연방법원의 심리위원들 약 6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 사람만이 긍정적이다, 두 사람은 입장을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미 연방법원에서 무효화 판결이 되면 어떠한 시나리오가 발생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2026년도 상반기까지 금값이 어떻게 갈 것이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 시장 여전히 조정 국면입니다. 내년 1, 4분기에 반등을 기대합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4,000불을 넘어서지 못한 채 여전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 금융기관은 내년 1분기 금이 다시 상승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1, 4분기면 아마 미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사상 최고가 대비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ING의 상품 전략과, 외국 이름 좀 어렵습니다. 에와 만테이는 월간 금 보고서에서 금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자, 그녀는 올해 4분기 평균 금 가격이 4,000불, 내년 1분기에는 4,100불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조정이 있었지만 금 가격은 여전히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매수세와 안전자산 수요 등 주요 지지 요인들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TF 매수세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정은 추세 전환보다는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이 되며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현재 미 의회가 셧다운 중인 상태잖아요. 합의를 통해서 미 의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기관들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다시 나타난다. 이 말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발생을 하면 개인이나 기관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금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발언한 이후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가 연준으로 하여금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대략 한 71에서 73% 정도 보더라고요.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71%로 보고 있다. 만테이는 투자 수요가 3분기 금 가격의 사상 최고치를 이끈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금 ETF, 상장 지수 펀드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세계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금 ETF 보유량은 9월에서 7월 사이 222톤이 증가했다. 최근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TF 매수세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녀는 또한 전 세계 금괴 및 주화에 대한 수요가 3분기에도 견고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수요 이외에도 중앙은행의 꾸준한 금 매입이 금 가격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도 불과 2주 전에 한국은행 담당자가 금 추가 매수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여기 기사가 나오는군요.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금 보유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르비아 대통령 또한 2030년까지 국가의 금 보유량을 거의 2배인 100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금 보유량 확대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달러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리고 한국의 최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도 각자 도생을 하고 한국의 외환 보유량 중에 금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현재 많은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 미국 채권 보유를 이제는 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헌으로 판결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 2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보면 만약에 위헌으로 판결이 될 경우에 이것은 재앙이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위헌으로 판결이 될 경우에는 금값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로 관세가 다시 철폐가 되면 고물가, 고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가 약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채권에 대한 금리가 낮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금들이 금으로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금에게는 호재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금값은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금을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약 10%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은도 동일하게 10% 정도의 조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금이 10%의 조정을 받으면 은은 최소 15에서 20% 정도로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금이 조정받는 양만큼만 은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로이 온수당 48불을 견고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거에 은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는 두 번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1980년대에 은 가격 폭등, 2011년도에 은 가격의 폭등이 있었거든요. 지금 2025년에도 은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특히 2011년도에 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이 기사를 선택을 했거든요. 2025년 11월 6일자 가장 최근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에 은 가격이 온스당 50불이었는데 지금 2025년에도 은 가격이 50불이잖아요. 4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50불은 그때 당시와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곱하기 4 정도를 해야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때 시장에서는 헌트 형제들의 은 조작 사건,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그들은
아랍계 파트너들과 함께 수억 온스의 은을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다른 투자자들도 이에 따라 대량 매수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개입했다. 선물 시장 증거금 요건을 50%로 인상했고 이후 가격은 급락했다. 당시 상승과 하락 모두 매우 특이한 환경 속에서 일어났으며 넓은 의미에서 가격 조작의 사례였다. 헌트 형제의 은 투기는 역사에 남았다. 2011년도에도 은 가격이 거의 한 50불에 근접한 그런 가격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하루 만에 15%에서 20% 정도가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때 사건이 뭔지를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2011년도에도 가격 조작이 있었다. 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 대량 매도 주문을 넣어 가격을 임의적으로 떨어뜨렸다. 적은 자금으로 가격을 억누르고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빠져나가면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의 가격 폭등 이후의 폭락도 사실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스당 55불에 근접해서 신고점을 찍고 나서 바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시점은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데이터는 이제 LBMA에서 제공을 해준 건데 2025년 은 가격은 매우 강세를 보였다. 10월 16일 현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54.41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1980년 최고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후 조정은 강세장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9월 이후 귀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언론 보도가 늘어났고 오랫동안 정체되던 귀금속 ETF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일부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다. 1980년도, 2011년도, 2025년도 은 시장에 7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 가치 하락. 당시 50불이면 은 가격이 200불이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금 가격 비교. 1980년도에 금은 850불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금 가격은 4,00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금이 4배 이상 올랐는데 은은 여전히 1980년도 수준이다. 기준점의 차이입니다. 2011년 상승 전 은 가격은 5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상승 전에는 20달러였다. 즉 상승폭 대비 과열 정도가 과거보다 낮다. 어떤 면에서는 과열은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승 속도인데요. 2025년의 상승은 인상적이었지만 2011년보다 완만하고 1980년보다 훨씬 느렸다. 시장 과열 수준이 낮다. 다섯 번째입니다. 투자 심리.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귀금속 비중은 여전히 낮다. 대부분의 투자 논의는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고 귀금속 ETF 보유량과 광산주, 은 가격은 금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 즉 과열 신호가 아니다. 여섯 번째, 시장의 개입. 1980년도는 공개적인 개입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은밀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런 조작이 탐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입니다. 재정 환경. 오늘날 정부 부채와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과거보다 훨씬 높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키우지만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에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작한다. 현재 거시경제 및 시장 구조는 1980년도, 2011년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장기 약세장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앞으로 은 가격은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국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온수당 4,000불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5거래일 수준으로 비슷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7일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로 2주 정도 조정과 횡보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열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다.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연 단위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횡보하는 시점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시장의 요소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이번에는 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49불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동안 보시면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한 달의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은도 동일하게 10월 17일 날 최고점을 경신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한 1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상승을 했으면 어느 정도 횡보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렇게 간다고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월에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은에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린 기사는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금 투자와 은 투자를 할 때는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할 때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인고의 시간을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월 17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본다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그런 시간 속에서 금과 은을 안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용기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금과 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나밀의 골드 인사이트.